저희가 제2의 IMF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노후 준비 있잖아요. 그 노후 준비를 50대는 노후 준비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노후 준비 지금 다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산 연령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25%, 천만이 넘어가고 있고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게 사회 시스템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부동산으로 흘러갔기 때문이거든요. 자금이 제조업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는 부분. 왜냐면 저희가 대기업 근로자들도 평생 모아야 그 알뜰살뜰하게 30년, 40년 모아야 실제 500만 원 정도 매달 모아야 6억 정도가 5, 6억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안 돼 있어요. 지금 경제학자들은 그런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뭐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개인의 노후 준비를 그냥 개인한테 맡기고 있다. 그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쇼핑몰이나 유튜브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에 직장 다닐 때는 모를 수가 있는데 50대만 꺾이잖아요. 55세부터 회사에서 쫓겨나는 나이에요. 20대는 취업을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저는 이제 10년 남았는데 저는 회사의 근로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셔라. 노후소득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소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첫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안이 필요하고요. 재산소득도 필요하고 소득원의 다격화,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세발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희 외발 자전거 타면 불안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연령대를 보면은 20대, 40대 구조가 이렇게 20대, 40대 구조가 이렇게 확 꺾어져 버렸고 50대, 70대 구조가 확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60대, 70대들이 많아지고 20대, 40대들은 확 줄어든다는 거죠. 뭐 여기 청장년층이라고 하면은 장년 노년층이 확 늘어났다는 거죠. 50대 이상의 70대. 그리고 아이들을 안 낳는 저출산 국가 너무 좀 심각하죠. 0.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쌍이 결혼하면 한 명은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문화. 소비시장의 변화 기업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층이 10년 전에는 소비시장이 성공했던 사업가들이 여전히 20대 40대를 주로 소비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소비층은 이미 50대 70대로 옮겨가고 있어요. 베이비부머 시대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이 좀 많은 시대인데 이게 우리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그 20년 3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그렇지 않게 갔어야 되는데 이 사회 시스템의 사회 구조가 너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그리고 기존의 중국은 하다못해 시진핑이 부동산 그냥 그 파산을 냅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거주의 문제로 해라. 그 돈 가지고 AI 투자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할 수가 없는 구조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무 이기주의, 초양극화 시대. 뭐 평생 모아야 아구정 현대 아파트를 절대 못 사는 구조. 그 구도가 초부자들끼리만 하는 거죠. 원래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해서 뭐 이제 그렇게 좀 갔던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대기업 임원들도 그러니까 제조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정년의 기념이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일반적으로 받아는 60세 정년이 아니라 지금 60대 정년이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인데 이걸 없애버리는 65세 인구의 아예 정년 제도를 하고 재취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요.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유지하는 부분. 그래서 정년에도 저는 재취업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창업을 해보셔라. 소자본 창업. 그리고 그쪽에 현금을 제일 빨라요. 그 유튜브 쪽은 자영업 하신 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머 뭐 하는 거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이 현금으로 더 빠를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좀 배우셔야 되겠죠. 당장에 딱 배운다고 일주일 만에 딱 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후에도 재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거, 노후 생활의 안정을 중요한. 하다못해 내가 자본금 없이 한다고 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근데 안 돼요. 65세 인구에 누가 고용을 안 해요. 워낙 박봉이잖아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제 봉사의 기념을 하고 사명감 가지고 하는 일인데 박봉일 뿐더러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요양원 같은 데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거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장애인이나 요양원 같은 봉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은 인생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퇴직 준비를 하시고 재취업 탐색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파트타임이나 컨설팅이나 멘토링 이런 뭐 경제활동을 하시는 거. 그런데 전문성을 좀 키우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서식지의 변화의 필요성이에요. 왜냐면은 1% 지금 한국은행 하는 총재가 내년 같은 경우 1% 금리로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상장 시대에서는 예금만으로 자산 증식이 어렵습니다. 그게 예전에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도 취약성이 있어요. 양극화가 되고 있고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일본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강남 상구만 오르고 있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는 이게 속도랑 부동산이 오르는 그래프를 보니까 부동산은 물가잖아요. 현물이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올랐다가
김영삼 정부 때 확 올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경제적인 공부를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경제 공부하고 창업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 시장 너무 안 좋은데 온라인 창업에 대해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정치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경제 구조 그리고 정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산의 다각화도 되게 필요합니다. 20대들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그러니까 제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50대 꺾이신 분이랑 20대 분이랑 희망이 없는 지금 사회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자산이 많은 분들, 초부자들 위주로 이렇게 정책, 그래, 폰지 사기 주범은 그 고위직 공무원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폰지 사기. 뭐 이렇게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거를 대출, 은행도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은행들이 좀 그 대출할 수 있는 예도 한도가, 여신 한도가 그 제조업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부동산 수출이 안 되잖아요. 제조업은 하다못해 수출해서 생산 인구를 높이고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경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막 분노가 치밉니다 지금. 그 정치에 대한 그거 되게 잘해라 그런 분노가 치밀고 자영업 시장 중산층의 보류인 자영업 시장이 요즘 1층 상가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정말. 자산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딱 그 노후 준비를 30대부터 하셔야 돼요. 근로 다닐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은 노후 누가 책임져 주지 않고 국민연금 고갈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고갈 안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원료 자체를 뭐 나온다고 하더니 30만 원 나오거든요. 3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처럼 부동산 불패시다. 초양극화 돼가지고 지금은 강남 3구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예금으로 부동산이 안 되니까 주식 ETF 같은 거 주식 들어가서 보통 ETF가 코스피 200에 연동된 주가 뭐 예전 이재명 정부에서 뭐 코스피 뭐 3천 5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오르고 있고 3천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예금보다는 주식의 비율을 올리는데 리스크하지 않는 배당주나 아니 ETF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별 노후 준비 한번 볼게요. 30대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30대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죠. 퇴직연금 자산 배분, 지속적인 역량 감안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 거. 그리고 50대, 60대는 50대 꺾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노후 준비가 절실해요. 현재 보유한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온라인 쇼핑을 하면 근로소득 필요가 없겠죠. 창업소득이니까. 안정적인 현금을. 하다못해 저도 50대 중반 꺾이면 지금처럼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유튜브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필드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컨설팅하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0대 꺾이고 나서도 좀 어리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40 중반이지만은 30대 초중반처럼 누가 들으면 무색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17년 어리게 사셔라. 이게 이번에 60대가 넘어도 은퇴를 하지 않아야 될 나이다. 그래 60대라고 하더라도 40대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현금으로 확보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요. 건강 관리를 통한 미래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필요하죠. 30대부터 노후 준비하셔라.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온라인에 투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나 쇼핑몰 쪽에 이게 알고 보면 되게 괜찮은 노후 준비예요. 볼게요. 제가 유튜버에 달러가 조만간 들어오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고정적으로 30, 4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노후에서는 국민연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30만 원. 지금 국민연금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노후에 3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버리는 돈이거든요. 구조로 보면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뜰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30대부터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하면 늦어요. 그래서 자산 증식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부동산이 노후 준비로 끝났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동산이 초양극화. 제가 부동산 컨설팅 했던 사람이라서 부동산 책을 안 읽어본 적이 없고 증권사 PB센터에 일했던 사람이라서 금융 관련 상품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예금을 가지고 있고 그 돈 가지고 달러에 들어가고 ETF에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양극화돼서 강남 3구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너무 저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개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전체를 좀 생각하고 서민은 그러니까 1%의 부자가 99%를 그냥 99%를 너무 나몰라라는 구조로 돼 있다. 저는 그리고 99%는 진짜 눈을 뜨는 개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운매한 개인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의 부자 물론 저도 1%의 부자가 들어가려고 갭 투자를 아파트를 100채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 보면은 아파트 진짜 100채 경기도에 아파트 막 시켜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건물주 됐으면은 지금 유튜브 강의나 쇼핑몰 강의를 안 했겠죠.
건물 몇 채 물려가지고. 근데 지금 건물주도 힘들다는 거 아시죠?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양극화가 됐습니다. 자산현의 분석이나 그리고 아파트 50매째 있는 분들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옮겼었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박땡 사장님, 남편은 제조업하시고 아파트를 54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책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다 파신 다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옮기시더라고요. 강남 인서울에. 그런 것처럼 부자들은 인포메이션이 빨라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공부 되게 많이 한다. 경매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평생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 트렌드, 그리고 공부. 어쨌든 근데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민의 입장에서 너무 그렇죠. 1%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기적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런 부분이 또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은 이상 왜 1대 99를 만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자산 증신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성장 자산의 확대가 필요해요. 주식, ETF, 해외 자산, 그리고 보통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해요. 포트폴리오의 정기적인 점검하고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 이미 2025년도에 했거든요.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25% 천만이 넘어가고 제가 65세 정도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절반이 65세 인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 정말 우리 사회가 처음 겪어보는 그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우리 역사상 처음 와본 길이에요. 저희가 우리 그 쇼핑몰 배우신 분들이 60대, 70대, 저한테 유튜브 배우신 80대 분도 있으시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80대 분은 정말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많네? 하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국악학원은 15년, 20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우승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5년, 20년 하면서 돈 번 거 다 건물주한테 갖다 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승이로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건물주한테 컨텐츠 올린다고 갖다 줄 것도 없잖아요. 쇼핑몰도 갖다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고정비를 무조건 좀 줄여야 되는 시대예요. 압축사회 그래가지고 이게 성장세가 아니라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 1%의 성장이 한 20년이 예견이 됐어요. 1%라고 하면은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1, 2%의 성장이 예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정부에서 추경 예산한다고 돈 풀고 있잖아요. 1인당 아싸요.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다음 달부터 들어오네요. 그냥 꽁돈. 근데 중요한 거는 꽁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 진짜 간다고 오죽하면 정부에서 지금 12조인가 18조인가 풀어가지고 1인당 15만 원? 최약계층 50만 원 푼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정부 부채 미래사회가 갚아야 될 돈인데 어찌됐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부동산으로 돈이 너무 흘러가서 그래요. 이 부동산 토건적들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7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살거든요. 저희 미국의 맨하탄에 70억 산다고 치면 초고가 아파트를 한 3채 사는데 우리나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양극화해서 너무 이기주의, 너무 그게 강남 3구 이기주의 그게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50매채 있던 분들 다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갭 투자 다주택자들 너무 마녀사냥 해버리니까 진짜 100채, 200채인 분들도 있었거든요. 김우중의 아파트 구역에 이주부대냐 2만 채가 넘어요 괜히.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 갭 투자 막 100채, 200채, 50채 저도 6채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그냥 똘똘한 아파트 하나로 넘어가니까 저 양극화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게 많이 모아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좀 했을 텐데 경매 지금 부자들 사이에서 경매 ETF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NPL 부실채권 사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다못해 빚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장기 저성장의 국면에 도전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IMF나 왜 대외적인 변동이나 코로나나 그런 대외적인 변동이면 안심을 하겠는데 잠깐 허리띠 졸라매고 1, 2년 딱 2, 3년 딱 눈 감고 버티면 되는데 이게 2, 3년 딱 허리 졸라매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성장 시대 국면에 때 있는 IMF 위기를 처음 겪는 거거든요. 경제적 도전인데 이게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둔화예요. 예전까지 고성장이었던 거에서 이게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뉴스나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 찍지만은 너무 제2의 IMF 그런 그래야 사람들이 또 본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언론은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인 거에 사람들이 더 관심 포커스가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하세요. 유튜브를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수출을 하세요. 수출은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K푸드, K뷰티 엄청나게 동남아 시장이 그래서 양극화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온라인을 파시고 수출까지 하신 분들은 그리고 유튜브도 엄청나게 고소득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든 진짜 상황이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평탄은 없습니다. 초양극화가 벌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전처럼 제조업으로 제조업은 상위 우리나라 5만 군데 제조업은 진짜 돈 많아야지 해요. 대출 엄청나게 많이 받던가 이미 상위 클래스예요. 제조업 사장님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이던가 온라인을 파가지고 제조업체랑 제휴해서 수출하는 사람이던가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온라인 쪽으로. 두 번째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됩니다. 저성장. 네.
그래서 이는 전통적인 저축 방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자산 가격 정책, 부동산 불패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초양극화가 있습니다. 강남 상권만 올라가고 뭐 지금 보이죠? 근데 그것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리 하락과 전망을 한번 볼게요. 현재 그리고 2년 후에 한국은행 총재에 반하면은 현재 2, 3%의 시중인 시중은행 금리가 내년에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저금리 환경은 예금 중심의 자산이 전략적으로 트랜스포머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예. 그리고 경제 주체의 대응 방안이에요. 개인의 대응은 정령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60세까지 일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분야를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그리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재교육이에요. 건강 관리 통한 의료교육 지출 최소화, 소비 패턴 조정의 합리적인 지출 계획. 그러니까 60세까지 일하겠다. 그래 내가 일하는 걸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은 고령 소비자들을 실버 세대한테 팔 수 있는 걸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실버 세대 뭐로 원하죠? 건강, 웰스, 그 다음에 뷰티, 어려 보이는 거. 네. 그죠? 1인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편의점 매출이 줄어들었던 거 3개월. 1인 가정이 요즘에 쿠팡에서 매출이 많이 모바일, 온라인. 그죠? 이 세 가지를 하세요. 건강, 웰빙, 웰리스, 뷰티, 모바일. 그 세 가지가 딱 결합되네요. 모바일 80% 90%가 모바일 쇼핑. 그 특히나 65세들도 모바일 쿠팡에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뷰티 쪽이랑 건강, 식품. 그죠? 건강 있는 식품, 뷰티. 이 세 가지 한국에서도 먹히고 수출하면 더 먹힙니다. 네, 그죠? 시니어 인력 활용을 해서 유연한 근무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ESG 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확보, 기업 단위죠. 저희가 개인 단위로 500만 원, 1000만 원 많잖아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500만 원 이상 소득이 대기업 임원 가고 뭐 고위 정보원 가야 버는 거고 우리나라 뭐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실제로는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면 되게 고소득자였던 것 같아요. 통계로 보면 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부동산 세일즈하고 뭐 영업하면서 근데 영업이란 건 시장에 흐르는 돈을 잡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예전만큼 영업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막 박리담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원래 영업자는 싼 거 파는 순간 보통 내 몸값 시급이 낮아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온라인을 파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돈 버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독점하지 않으면은 워낙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독점하면 비싼 상품이 팔리는데 뭐 요즘에 독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기업 단위로는 500만 원, 1000만 원 되게 적은 돈이에요. 그 얘기의 뜻은 기업을 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통해서 기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기업 단위 한번 볼까요? 그 생산자 입장, 기업가 입장에 보는 거예요. 고령의, 그러니까 실버들을 살만한 거를 파셔라. 그 실버들 뭐라고 했죠? 지금 50대, 60대들 실버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버로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건강, 웰리스, 뷰티예요. 어려 보이길 원하고 자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자산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들이 그래서 어려 보이길 원합니다. 지금 50대, 60대들 예전에 50대, 60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40대처럼 보이고 30대처럼 보여. 자기 관리 잘 돼 있는 분들은 어려 보이길 원해요. 그래서 건강, 식품, 밀키트, 그 다음에 뷰티 제품. 네. 그리고 그분들을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네. 뭐 성적 에너지는 우스갯 얘기로 나이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 때까지 성 에너지는 계속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려지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욕망. 네, 그런 걸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라고 취급하면 안 좋아하죠. 당연히. 네, 시니어에 유효하는 근무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확보. 예전에 시니어들한테 뭐 AI, ChatGPT 교육하는 거, 근데 생산성이랑 좀 생산성은 진보하더라도 그게 AI나 ChatGPT나 사람이 개입돼서 세일즈라는 거래 판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버에서 콘텐츠 장사하던가 쇼핑몰에서 아이템 장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좀 벌면 상품을 사입해가지고 뭐 물론 나이가 연배가 좀 공격적인 거 못하시겠지만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동남아 시장이나 뭐 아마존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남아 시장 파시면은 기업 단위로 굉장한 매출 정도 만들 수 있다. 기업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소득이거든요. 그죠? 없어도 그만인 소득이에요. 근데 개인은 500만 원, 1000만 원 큰 소득이죠. 그러니까 기업 가적인 관점을 가지시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기업가, 기업도 기업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 IMF의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냥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97년도 IMF 이후에 KDI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령화, 저성장, 저출산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KDI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금 1997년 IMF 위기에 있었죠. 외환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위기, 대규모. 그리고 2008년대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 이때 이후로 경기가 회복됐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고 그 윤석열 12월 3일날 개엄. 미친 또라이 같은 사람이 3년 정권 잡으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초고령화, 저성장, 저출산, 복합적인 위기 상황, 구조적인 경제 문제 심화.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바이벌하고 탈출할 수 있는 거를 냉정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온라인 쪽에 소득원을 다변화해서 파셔라. 그리고 유니크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하셔라.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 40대 직장인들은 40대까지 직장이 잘 팔리거든요. 근데 50대 중후반 이후에는 직장에서 떠밀려 나가요. 왜냐면은 40대까지 만만돌이 40대를 하고 만만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뭐 40대까지 말 잘 듣거든요. 근데 50대부터는 보통 머리 커지고 연봉 높게 줘야 되니까 직장에서 떠밀려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창업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 창업 시장이 그 생계형 창업이 아닌 오프라인을 해서 막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요식업은 진짜 제약이에요. 온라인 창업에 대해 기회형 창업에 트라이를 하셔라. 아직까지 50대까지는 머리가 좀 긴장. 근데 60대, 70대 분들도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기본 원칙과 관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미리 예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제가 삼성 그 연구원 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개월 전이에요. 정말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라고. 네,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거. 네, 첫 번째 장기적인 계약에서 경기 진짜 최악일 거라고 이게 짧은 시간에 10년 동안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연한 적응력이에요. 변화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요. 세 번째는 위험 분산이에요. 지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잖아요. 쥐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대출에 허덕일 거예요. 대출 이자에. 그리고 이자 못 내면 경매 넘어간다는 거 아시죠? 좀 냉정한 사회죠. 경매 넘어가면은 어디서 살까요? 네. 다시 고시원으로 흘러가야 되나요? 단칸방으로 흘러가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동산 쪽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 한번 보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거품이 많이 낀 사이클이라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떨어질 거고 떨어질 때 가능하면 이게 LTV, DTV라고 대출을 80% 70% 아니라 내 자산의 30% 정도까지 대출받는 거는 권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거다. 어차피 대출 받지 않으면 아파트 못 사요. 내 집 마련. 네. 그러니까 일반 소득적인 부분에서요. 지속적인 학습, 그러니까 내가 기업가가 아니면은 직장 다녀서 불가능하고 자영업자이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대출 받지 않으면 내 집 마련 한다는 거. 근데 저는 유튜브는 기업가로 갈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쇼핑몰도 기업가로 갈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수출까지 된다면은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시는데 이제 노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처럼 제가 지금 공부하는 자료들을 KDI나 경제 지표에서 나오는 자료들이고 요즘 AI ChatGPT가 가이드라인 해주니까 너무 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 신체적으로 첫 번째 유연한 정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연한 자본력 그리고 위험 분산할 수 있는 요즘에 엔잡이라는 게 필수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픈톡방 운영자분들 예전에 고소득자였거든요. 최근에 오픈톡방 운영자분들이 요즘에 엔잡은 필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프리랜서인 분들이 많고 고소득 프리랜서였던 분들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픈톡방 강의 싼 거 20만 원, 3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달에 2, 3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30만 원짜리 중강의로 33명 신청해서 990만 원, 한 번 강의 990만 원 걸고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요. 예전에 좋았던 시장이 한순간 안 좋아지고 안 좋았던 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근데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시장이니까 딥하게 파보세요. 딥하게. 네, 그냥 약하게 파지 마시고 딥하게. 그래서 노후 준비도 끝낼 수 있는 시장이다. 변하는 시대의 노후 준비. 난 30대야. 나 노후 준비 생각 없어. 아니요. 30대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나 40대야? 나 노후 준비 아직 멀었어. 아니요. 40대가 그리고 50대야? 노후 준비. 이때 진짜 딱 그 정신 안 차리고 노후 준비 안 하잖아요. 60대, 70대 힘들어져 버려요. 정말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려요. 확신 가지고. 제가 공대생 출신인데 금융도 알고 부동산도 아는 공대생 출신이라서 그래서 제가 공대생 컴퓨터공학 전공할 때 그 장점 컴퓨터 너무 싫어요. 소스 코딩. 근데 그거는 제가 장점이 평생 공부해야 되겠다는 컴퓨터공학 배우면서 그때 봤어요. 네, 컴퓨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람은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정년 평생 공부를 하면은 보통 그게 인생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 나오는 친구들이 더 병신하면 너무 띠라이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평생 공부를 안 하니까. 또래같이 세상에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윤성땡 그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 서울대 나왔다고 대법관 하다고 막 또래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공대생들은 평생 공부를 합니다. 네. 컴퓨터공학과 저처럼 전공한 사람들은 평생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평생 공부를 해요. 특히나 뭐 서울대 그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들도 할걸요?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평생 공부를 하시고 평생 발전을 하시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하고요. 온라인 분야 지금은 처음에는 재미가 없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성경 영어처럼 엄청나게 창대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 뭐 큰 유튜버들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가 본인 통장 다 분하잖아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 커지는 시장이니까 처음에 재미가 없어도 처음에 내 온라인은 꾸준해야 된다.
꾸준하지 않으면 제로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꾸준하신 분들이 온라인에 시간 투자하셔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TV는 항상 온라인 창업에 대한 뭐 유튜브, SNS, 자영업자들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그리고 개인 단위로 소득을 좀 다변화하길 원하는 부업부터 내가 막 전업 아니면 뭐 수주까지 온라인 그 쇼핑몰 시장에 대한 중강이랑 오프라인 강의 준비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많이 시청 요청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